마일스톤 H. 안녕하세요, 마일스톤 H입니다. 영상을 찍고 편집을 하다가 한번 자료가 날아가 버려서 영상을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에 머리를 아프게 한 집값과 소비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날까요? 오늘은 KB금융지주에서 나온 집값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날지에 대한 연구 논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해 보시죠. 해당 연구 보고서는 세 가지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과 소비 지출과의 관계, 두 번째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변동 요인, 세 번째 자가구의 소비 지출 변화입니다. 요약을 먼저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자산 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 증가 현상을 자산 효과라고 한다. 그래서 내가 돈을 더 벌지 않아도 내 자산의 가치가 더 상승을 해서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자산효과, wealth effect라고 한다. 주택가격 상승의 경우에는 소비를 증가하는 요인과 감소하는 요인이 동시에 발생한다. 이 내용은 뒤쪽 가서 한번 보실 텐데 간단히 보시면 자산효과에 따라서 주택가격이 상승을 하면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고 동시에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주택을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구매에 따른 원리금 상환 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감소 요인으로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내용은요. 소비 지출이 늘고 평균 소비 성향도 증가한다. 이것도 본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반적인 자산 효과가 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정말 재미있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자산 효과를 통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국내 경기의 긍정적인 부분이다. 당연하죠.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유효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국채를 통해서 유효 소비를 경제적으로 만든 상태였기 때문에 자산 효과로 인해서 유효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경기에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주택 가격과 소비 지출과의 관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시죠. 한국의 경우는 거주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전 다른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한국의 일반적인 가구는 대략 70% 이상이 부동산 자산을 이루고 있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구 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7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가 가구 같은 경우는 79% 차지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자기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 자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의 가격 상승이 나타난다면 굉장한 자산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해당 자산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산 가격에 조정이 온다면 엄청난 마이너스 자산 효과가 나와서 소비가 위축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재밌다고 한 내용인데요.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당장 지출할 수 있는 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왜냐면 거주 부동산이 딱 하나라면 팔아서 내가 당장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직접적으로 반드시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축을 줄이거나 대출을 늘리는 등의 방식을 통해 소비 확대가 가능하다. 이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늘어난 것만큼 현금화하지 않았지만 판매를 해서 매매를 해서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기분만 좋아진 거예요. 자산에 대한 평가 손익이 높아져서 기존에 저축을 하였던 것을 줄이거나 혹은 필요한 대출을 조금 더 늘리더라도 늘어난 자산이 커버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져서 소비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분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에 반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대출 원리금의 상환 부담 증가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부동산 자산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면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소비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원리금 상환이 늘어나면서 내가 소비할 수 있는 돈 자체가 훨씬 줄어들기 때문에 소비의 위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산 효과에 따른 소비 변동 요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택가격 상승으로 가구소득과 총자산 대비 거주주택 자산 총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에 있어서는 주택자산 규모가 25.7% 증가했고 비수도권의 경우는 8.5%를 기록했다. 이전 부동산 관련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과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서 상승률이 훨씬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도권의 자산 규모가 빨리 더 늘어났고 수도권에서도 30대의 자산 증가 비중이 훨씬 더 컸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동일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구 자산 변동률을 지난 3년치를 봤을 때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의 변화를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수도권이
가장 크게 상승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경우 어떤 식으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느냐를 방법론을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보유주택을 팔아서 얻은 자본이득, 결국에는 평가손익이 아니라 실제로 판매해서 내 손에 떨어진 돈을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전반적인 주택 가격이 다 상승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보유주택을 팔아 자본이득이 생긴 경우는 2주택자 이상일 경우에요. 내가 주택이 2개가 있는데 투자형 주택을 팔았을 때 자본이득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주주택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또한 양도세 부담 증가와 추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가격이 더 오르면 더 팔려고 하지 않겠죠. 소비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보유주택을 팔아서 얻는 자본이득에 따른 소비 증가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이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규모가 커지면서 저축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소비하는 경우이다. 즉 자산 평가 금액이 늘어났다. 기분만 좋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더 생겼다고 생각해서 기존에 지속적으로 해왔던 저축을 줄이고 여유 자금을 소비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경우는 주택의 가격이 평가 가치가 상승하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상승하고 담보 가치가 상승하니 대출 여력이 확대돼서 대출을 더 받아서 소비에 활용한다. 이것도 되게 황당한 경우죠. 저축도 줄이고 대출을 더 받는다. 결국에는 다 망해가는 경우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보셨던 모든 경우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즉 자산 가격 자체가 평가 손익으로 높아져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뿐이에요. 판매를 해서 그 금액이 내 손에 들어오지 않으면 실제로는 대출을 내거나 내가 기본적으로 저축했어야 되는 돈들을 줄여가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까지만 보더라도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소비가 늘어나느냐? 늘어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더 늘어나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줄여서 소비를 하던가 아니면 대출을 더 받아서 소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주택 가격의 상승이 소비에 긍정적인 요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마이너스 요인이 나오는데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주택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이 증가한 것은 원리금 상환 부담에 따른 소비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긍정적 요인처럼 보이는 내용과 여기서부터 부정적이 보이는 내용들이 다 합산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주택 가격 상승해서 소비 지출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자가가구 비중은 비수도권보다 수도권에서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런 식으로 무분별하게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 이유는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때문이죠. 그렇게 된 부작용으로 해서 대출 규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가장 많이 일어난 수도권에서 당연히 자산 규제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수도권에서 더 큰 폭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전반적인 주택가격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으로 대출 금액 자체가 증가하면서 평균 대출 잔액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즉 지금까지만 보시더라도 주택가격이 상승을 해서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것도 없었고 원리금 상환 금액만 오히려 늘어나는 부정적 효과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2017년에 평균 1617만 원의 원리금이었다면 3년이 지난 시점에는 거의 25%가 늘어서 2072만 원 정도가 되었어요. 자산이 증가한 건 맞지만 평가손익으로 늘어나긴 하였지만 결국에는 원리금만 25%더 늘어나서 소비 여력은 오히려 더 줄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겁니다. 가계의 최종 소비 지출 변동률은 2017년에 3.6%에서 2018년에 4.7%로 확대되었지만 같은 기간에 국민 총소득 변동률은 하락하고 주택가격 변동률은 상승했다. 이 말을 간단히 요약하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 지출은 증가하였지만 그에 비해서 국민 총소득은 변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소득은 늘어나진 않았지만 주택가격 상승으로 소비 지출은 좀 더 많이 하게 되었다. 자산이 증가했다는 그 기분에 따라서 내 소득 자체가 증가하진 않았지만 소비량이 늘어난 거예요. 내가 100을 버는데 실제로 소비를 50을 하다가 자산이 늘어났다는 걸 통해서 기분이 좋아져서 100에서 50을 쓰는 게 아니라 100에서 70을 쓰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보고서의 마지막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상승이 자산효과를 통해 소비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국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의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소비가 확대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매입 자금에 대한 부담 증가, 주거비 부담 증가에 따른 무주택 가구의 소비 증가 등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택시장 안전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드렸던 전체적인 내용,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들을 다 보았는데 결국에는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상승해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이 연구 논문을 보더라도 하나도 없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떠세요? 아직도 부동산 자산이 올라가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소비를 열심히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연구 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지만 답은 너무나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일스톤 H였습니다. 감사합니다.